김밤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5장 일상 속의 과학기술 5. 5세대 무선 이동통신 5G 개통을 둘러싼 숨막히는 경쟁 2019년 4월 초 전 세계 이동통신업계가 주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4월 3일 밤 한국이 첫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것입니다. 5G가 출현하기 전에 이동통신 단말기는 LTE라는 이름이 붙은 4G 무선통신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4G보다 진보한 통신 방식인 5G 통신을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 세계 이동통신업계는 5G 서비스가 2020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서비스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 2019년 4월에 첫 5G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는 이야기가 그해 초에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통신업체 버라이즌이 4월 11일 5G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한국의 이동통신 3사는 그보다 며칠 앞을 목표로 하여 세계 최초의 5G 서비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초에 버라이즌이 계획을 바꿔 4일에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정보가 전해지면서 한국의 통신사업자와 정부가 기존 계획을 급히 앞당겨 3일 밤에 첫 가입자를 발표하고 서비스를 시작해 세계 첫 5G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실제로 버라이즌은 한국보다 약 55분 늦게 5G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5G 통신은 초기에 기대했던 속도나 안정성에 못 미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소 빛이 바래기는 했지만 통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이 한 번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선 전화 통화만 가능하던 1G를 시작으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된 2G 통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3G 통신을 거쳐 동영상까지 볼 정도로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4G 통신에 이르렀습니다. 5G 통신에서는 실시간 가상현실 체험이나 GPS와 연동된 자동차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G를 둘러싼 기술 이야기. 새로운 표준의 무선 이동통신을 만들 때마다 우선 결정해야 하는 것은 사용 전파의 주파수입니다. 1G부터 4G까지 만들면서 무선 통신에 적합한 주파수는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4G 표준이 약 2GHz의 주파수를 사용했으므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고주파 영역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5G 통신의 상용화를 위해 사용 주파수 영역을 두 가지로 분리했습니다. 3.3에서 3.8GHz 영역과 훨씬 높은 28GHz 영역입니다. 기술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있죠. 통신 주파수가 올라간다고 통신 속도가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는 주파수와 관계없이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통신 속도는 사용 전파의 대역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역폭은 사용 주파수의 넓이인데 무선 통신에는 특정 주파수 딱 하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주파수를 같이 써서 정보를 보내고 받습니다. 이 주파수의 넓이가 대역폭입니다. 제한 속도가 같은 두 고속도로가 있는데 하나는 왕복 8차선이고 다른 하나는 왕복 2차선이라고 하면 8차선 도로가 더 많은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죠. 비슷한 원리로 대역폭을 넓혀서 시간당 데이터 전송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통신 주파수가 올라가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파는 파동의 성질이 있어서 회절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동반합니다. 집 밖에서 나는 소리가 아주 조금 열린 창문 틈을 통해서도 잘 들리는 것은 소리가 회절하기 때문입니다. 주파수가 낮으면 파동의 길이가 커지고 좁은 틈으로도 잘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높은 주파수를 쓰면 파장이 짧아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고 직진하는 성질이 커집니다.
통신용 전파는 사방으로 잘 퍼지고 회절도 잘 일어나서 건물이나 지형 등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주파 전파는 그와 반대이기 때문에 5G 통신을 포함하여 앞으로 나올 무선 통신은 높은 주파수를 쓸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비록 5G의 첫 상용화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인 3.5GHz에서 이루어졌지만 5G를 위한 두 번째 주파수인 28GHz 영역대가 더 중요합니다. 5G 통신 표준을 만들 때 전 세계 관련 기관과 업계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새로운 통신 표준이 4G보다 어떤 점에서 향상된 기능을 가져야 하는지 결정했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었고 대략 20배 빠른 속도로 정해졌습니다. 이 기준에 맞는 5G 통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28GHz 영역대를 상용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주파수 영역대의 전파는 직진성이 너무 강하고 퍼져나가는 성질이 낮아서 새로운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선통신업계에서는 5G 표준을 개발하면서 빔포밍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대의 안테나를 이용해 특정 위치로 전파를 집중해서 쏘아주는 기술입니다. 빔포밍은 마치 손전등으로 원하는 위치를 밝게 비추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5G 전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쏘아준 전파를 잘 받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겠죠. 빔포밍으로 전달된 5G 전파를 받기 위한 특수한 안테나 모듈이 퀄컴사에서 출시되었고 이 모든 요소가 모여 거대한 5G 서비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새롭게 무선 인터넷에 연결되어 작동될 전망입니다. 무인 자동차가 그중 하나입니다. 자동차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끊어지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5G 통신은 더 짧은 지연 속도와 더 높은 연결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8GHz의 전파를 사용하는 5G 통신의 보편화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5G 다음에 올 새로운 무선 통신은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될까요?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6G 무선 이동통신의 요구 조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물속에서의 무선 통신입니다. 바다나 강 속에서 무선 통신이 가능해지면 바다와 강을 개발하거나 탐사하는 영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